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존의 초저금리를 2014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선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1.6% 증가하며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월 국내 실업률이 4.2%로 1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2월보다 4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7개월째 감소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폐막했습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추며 안정 속의 빠른 경제 성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는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소망은 뭘까요? 김수현 씨의 백허그도 아닐 테고 박태환 선수의 수영 강습도 아닐 테고 아마 내가 가진 종목이 상한가 한번 쳐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선물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연고점을 써주고 있습니다. QE3 얘기가 없어도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끝난 뉴욕 증시도 다우 기준 4년 내 최고치, 나스닥 기준 11년 내 최고치를 시원하게 뚫은 바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2057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장중 연고점에 삼성전자 신고가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IT와 더불어 금융주, 증권주도 강세라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현재 상황부터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가 현재 축제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월 14일 수요일 달콤한 날에 현재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럽과 미국발 호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연고점도 경신한 우리 코스피 지수, 장 초반 2057선까지 터치하면서 가뿐히 2050선을 넘긴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세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27% 상승한 205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매가 현재 순매수 보이면서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보다 규모가 조금 커 보이네요. 외국인은 3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1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장중 543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지수 소폭 밀려난 모습이죠.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6% 상승한 53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149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 경기 회복 기대로 국내외 증시가 호조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역의 매수로 곧바로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2원 50전 상승한 1124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46% 강세 보이면서 125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현대중공업은 3.37% 오른 33만 7,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생명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3.97% 오르면서 43,2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3% 오르면서 3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2.89% 오르면서 11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59%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SFA는 반면에 1.69% 밀려나면서 58,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캠텍도 0.06%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젠, 약보합권, 젠백스는 1%대 밀려나면서 38,8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과 은행, 전기, 전자 업종 등 전 업종의 빨강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먼저 IT 대표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재차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IT주 역시 실전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죠. LG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4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1.76% 오르면서 9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는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1.37% 오른 29,7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69% 오르면서 6만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4.51% 급등하면서 1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교보증권 2%대 강세, 동양증권 역시 5%대 오르면서 5,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 강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3.97% 오르면서 4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5.6% 오르고 있고요. 외환은행 역시 4%대 강세 보이면서 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도 2%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선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수주 기대감이 높고 경기에 민감한 특징 업종상 강세장에서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4.77% 오르면서 4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4.53% 오르면서 3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남북 3국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현재 가스관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이 4.85% 오르면서 46,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10%대 급등하면서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S제강과 스틸플라워도 2%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오리온이 사상 처음으로 80만 원 선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는데요. 현재 중국 제과 사업의 실적 성장이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는 소식에 4흘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17% 오르면서 현재 8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이 추가 자금 확보 우려 탓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 현재 2% 밀려나면서 8,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가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 현재 12.97% 밀려나면서 1,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다 난리네요. 니케이도 장중한 때 2% 넘게 오르면서 7개월 만에 만선을 뚫었거든요. 현재 코스피는 2049, 코스닥은 539. 뭔가 약간은 더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씩 덜 사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여의도 쪽 시각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준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차례 돌파 시도했었는데 2,450 오늘 다 뚫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넘게 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2,000선 안착을 시도하는 가운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인데요. 특히 소폭이긴 하지만 투신권의 순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투신권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환매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4.5조 원 정도의 주식형 펀드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펀드 환매 피크가 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은 있지만 코스피가 2,0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환매 압력 역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항선을 넘어선 만큼 시장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상단은 2,150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2,100에서 2,150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기대감 외에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말부터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증시 조정이 다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차익 실현은 좀 빠른 시점이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분기 실적 호전 업종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호전 업종에는 IT와 정유 그리고 금융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해외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건설 업종까지 포함을 시켜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의 지속인 만큼 여전히 중소형주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기대되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실적하면 또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제 한미 FTA 발효 날짜 확정,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서 큰 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많이 빠지는 분위기는 아닌데 실적 감안해서 자동차주 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일단 자동차 업종도 1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모멘텀이 판매 모멘텀이 다소 사라지는 점은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IT나 건설주가 지금 현재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IT, 금융, 정유, 건설, 코스피는 2,150까지 추가 상승 여력을 내다보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진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50, 코스닥은 539.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투신권 다시 소폭이나마 순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죠. 오인호색 투자 비법, 먼저 SK증권으로 역시 가보면요. 김민수 차장님은 박스권 돌파가 관건이다 했는데 오늘 돌파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바라봐 주셨고 눌림 몫시에 사자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상승을 위한 이제 발판은 조금 마련된 모습인데 그래도 실적이 좋은 IT와 차 정도만 분할 매수 대상으로 삼자 하셨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안도랠리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실적 중심의 차별화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오늘 지수가 2,050까지 훌쩍 뛰어오른 날 추가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챙기자라고 하셨고 김영진 이사님도 조금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대 부분, 2,050포인트대에서는 부분 현금화, 지금 오늘이 부분 현금화 해야 될 날이라고 김영진 이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5분의 관심 업종 봅니다. 우리 김영진 이사님 빼고는 다 영어로 시작하네요. 네 분 모두 다 IT 좋게 보시고요. 김민수 차장님은 차, 최종대 차장님도 아까 살 건 실적 좋은 IT와 차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그 외 업종도 일단 언급은 해주셨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IT 있고 좀 전에 이영준 연구원이 좋게 보신 정유주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와 건설 그리고 게임주도 관심 업종에 넣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어제 그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관심 업종에 새롭게 은행주를 넣어주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특정 업종을 얘기하시기보다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흐름의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 사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Q3 얘기는 없었지만 오늘 시장이 올랐습니다. 안도랠리라고 분석을 해주신 가운데 실적 중심 차별화 중요성 강조하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도 안 했는데 시장도 역시 기대 안 해서 그런지 실망 없는 것 같습니다. Q3 아직은 좀 빨랐나 봐요. 시장은 오늘 강하네요. 네. 일단 시장에서 Q3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냐의 여부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대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그 미국 FOMC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초저금리를 2014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시장을 크게 안심을 시켰다라는 얘기로 다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지금 유동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유동성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안도감을 자아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어찌 보면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도감에 의한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안도랠리는 분명 조금 한계가 있을 듯 한데요. 추가 상승 여력을 몇 포인트까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최근에 앵커 바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상승장, 어쨌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다소간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동성 팽창 정책을 한 것이 벌써 한 5개월, 6개월을 넘어서
나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유동성 팽창 부분이 실물 경기로 직접 전이가 되면서 실물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여부 자체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을 하려는 욕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어제 나타났던 미국에서의 그 소매 판매 부분을 통해서 안도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그 시장 방향성을 본다면 뭐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그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프리 어닝 시즌에 어떤 그 걸맞게끔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점차 커질 것이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차별하러 가는 어떤 그 지금 과도기다라고 말씀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별화, 실적 장세, 뭐 차별화 장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적 장세의 가장 화두는 뭐냐 하면 차별화라는 것이죠. 항상 그 밸류에이션 중심의 차별화, 그리고 오늘 같은 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업종의 강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가의 그 여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집계해서 발표한 FN 가이드의 그 발표에 제가 이제 그 아직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서도 그때 별로 이제 그 시장에서는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1분기 실적이 25% 내외의 어떤 그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철강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1% 내외, 현대차를 위시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3% 내외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집계해서 FN 가이드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 여실히 지금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자체가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또 최근에 다시금 힘낸 것도 뭐 메신저 상에서 1분기 영업이익 6조 뭐 이런 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 차별화, 실적 고려해서 잘 업종도 종목도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IT하고 정유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주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소간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뭐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수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장 큰 어찌 보면 그 대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 유가에 연동돼 있는 업종 그리고 국제 유가에 연동돼 있는 어떤 그 시장 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의 어떤 그 움직임에 덜 영향을 좀 상당히 덜 받는 업종이 결국은 IT 업종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업종 하면 정유 부분 그리고 건설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설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한 세 가지 업종 관련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IT와 더불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업종이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시장에 가니까 증권주도 그렇다고 하지만 보험주도 또 배당 기대감도 조금 있고요. 금융주의 오늘 상승세가 조금 의미 있어 보이거든요. 금융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해외에서 금융업종이 상승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금융주의 상승을 표현하기에는 다소간 좀 모자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금융주의 강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뭐 그 특정한 종목으로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그 접근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반적인 뷰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의견 5분 우리 신 대표님 포함해서 쭉 받아봤지만 의견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눌림 몫이 시장이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2,050포인트대 정도에서는 부분적으로 현금 좀 챙기면서 가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 전략이 더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됩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이냐. 일단은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은 어떤 그 강력한 시장 내 모멘텀이 지속되기는 다소간 좀 힘에 붙여 보인다. 그렇다면 힘의 어떤 그 소강 국면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오늘과 같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다소간 좀 기대해보기 좀 기대난이라는 생각 좀 많이 들어 보이니까요.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 하시면서 서서히 앞으로의 추세 부분, 특히나 1분기 실적 발표에 즈음할 때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딱히 모멘텀도 없는데 오늘 안도랠리로 큰 폭 뛰어오르는 것이어서 실적 발표 이전까지 몸을 좀 사리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부분 현금화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 쪽 도기항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수 선물은 뭐 260, 270까지 점프한 다음에 273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좀 걱정하셨던 외국인 비차익 매도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일단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월요일까지 비차익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비차익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비차익 매물들이 국내 증시의 대규모 이탈이라기보다는 최근 상승에 따른 그리고 1월, 2월 유입된 물량의 일부 차익 실현물 정도로만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이탈 걱정은 일단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가 2.97포인트였습니다. 평균이. 근데 오늘이 한 3.00포인트로 어제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태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1월부터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만 8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 들어온 물량들 때문에 지금 쌓인 매수 차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베이시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일부 차익 거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베이시스 개선 폭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추산상으로는 과거 베이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 대비해서 들어올 물량이 한 3천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2.2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한 3.4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 이러한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일단 미미하다면 베이시스 개선에도 국내 증시의 강세가 조금 수급 상황에서 좀 덜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베이시스 강세 측면에서는 일단 그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해서 선물 시장의 시각이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은 크게는 안 빠지지만 크게 올라가기도 프로그램 도움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차익만 생각해 본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매수 차익 거래를 통해서만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대부분 꽉 차 있는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지금 다시 그러니까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2,200억 정도 비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물량 자체는 일단은 상한선이 없고요. 여태까지 비차익은 보통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고 뭐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처럼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어떤 이러한 되돌림의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외국인의 비차익에 좀 수급적으로 좀 기대해 볼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BK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미 있게 반등해서 21선 살려놓더니 오늘 드디어 3수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시장이 박스권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진행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대형주들의 상승이 너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타 옐로우 칩이라든지 이런 쪽의 상승이 아직은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만큼은 못 따라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가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좀 기대 심리에는 못 미치는 그런 듯한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치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진행이 더 좋아지고 시간이 더 지난다면 더 좋은 진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흐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업종 간의 지금 진행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좋은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연속 그 상승에서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있을 때 그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도 정치 테마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전 포인트 좀 잡고 있으니까 흐름을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 연고점에 삼성전자도 신고가, 사실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주도 아침부터 세더라고요. 예, 일단은 오늘 그 우리 금융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민영화에 대한 재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들이 주가의 연속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돌파가 완전히 나와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이 금융 관련주고요. 금융 관련주는 역시 그 금융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주, 그다음에 보험주, 증권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지금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승이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도 좋은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뭐 추가 상승의 흐름이 더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하고 오늘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을 좀 줄 때 공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좀 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인데요. 박근혜 관련 테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뭐 상한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인데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당분간은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 정치 테마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장중에 눌림목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는 변동성이 큰 만큼 베팅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대응에 있어서 강약 조절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큰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그 애플이 또 전일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오늘 결국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요즘 장을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삼성전자를 위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거의 삼성전자로 많이 집중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도 뭐 진행을 보면은 그 지수가 장중에 올라섰다가 밀리는 구조로 가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여타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고 이 종목은 그대로 매수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이 많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 되면은 어떻게든 연관이 좀 있는 종목 발굴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BW 발행 잘 돼가지고 큰 폭으로 올랐던 STX 페노션 오늘 발행 주식수 확대 얘기 나오면서 좀 분위기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그 발행 최대 가능 수량을 최대 3억 주에서 7억 주로 늘리는 법안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STX 페노션의 그 주식 숫자를 뭐 유상증자든 아니면 뭐 다른 여타 방법이든 간에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늘리겠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안 있는 상태고 또 최대 발행 허용 주식을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황 추이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듯해요. 지금 STX 펜오션이 갖고 있는 이 추세는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진행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악재 뉴스이긴 하지만은 주가의 반응을 봤을 때는 성급한 판단은 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만약에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넘어서 버린다면은 그때는 또 오히려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슨이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약세를 타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하나은행에서 주식을 거의 100억 가까운 주식을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나오면서 주가의 약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뭐 하나은행 측에서는 일단은 그 기업의 가치하고 무관하게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도시바와의 인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자리 자체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기업이 워낙 그 적자 규모가 크고 상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M이 오늘 하락폭이 꽤 큰 편인데요. 이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고평가 논란이 자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처럼 반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정확한 가치 산정이 나올 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좀 봐가면서 주가가 5만 원권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50선 살짝 아래쪽에 코스피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마감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현물을 4천억 넘게 사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서 민종아 차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고 전반적으로 IT, 금융 쪽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좀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잘 나가는 업종은 뭔가요? 일단 뭐 여전히 뭐 가는 종목, 가는 업종은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낙폭이 컸던 뭐 화학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다음에 뭐 증권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 업종을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고려해서 좀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뭐 특히 은행주 쪽 뭐 또 이제 오늘은 좀 증권주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증권주 하면은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많이 물려 있었고 또 비중이 좀 높았던 또 네네.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증권주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최근에 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할 수 있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일 그 JP 모건에서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또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이으면서 어제 좀 미국 증권주도 좀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증권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단 뭐 3월 그러니까 증권주가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뭐 3월 말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월 달까지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좀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증권주는 뭐 매도 그러니까 현금화 전략보다는 좀 더 좀 그러니까 홀딩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T 얘기는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일단 뭐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업황 기대감이겠죠. 뭐 일단 뭐
그 삼성전자 오늘 뭐 장중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삼성전자 하면은 일단 뭐 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뭐 6조도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얘기도 좀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5조에서 5조 5천억 사이가 가장 뭐 유력한 그런 영업이익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스토리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뭐 IT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까지도 일단 뭐 최근에 뭐 디램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뭐 엘피다 파산 얘기 나오면서 일단 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그런 뭐 공급 관련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뭐 엘피다 영향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IT 또 IT 뭐 2차 벤더 1, 2차 벤더들 또한 뭐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IT 쪽은 계속 뭐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IT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뭐 투자자분들에게 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네. 굳이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매하시기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뭐 삼성전자 모든 뭐 전문가들이 뭐 삼성전자를 뭐 IT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질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일단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자정부로 이제 그 FTA 발효가 되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일단 뭐 그 FTA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1분기 일단 2분기 실적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뭐 자동차 업종은 IT와 더불어서 뭐 장을 좀 이끌어갈 만한 업종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어제 뭐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네. 일단 미국 경기가 좀 회복한다면은 당연히 뭐 자동차 판매는 뭐 당연히 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자동차 업종 특히 뭐 부품주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뭐 철강주 막 계속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죠. 1분기에 뭐 어닝 쇼크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기관에서 좀 약간 패대기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단기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또 뭐 중국 쪽에서 그 3월에 뭐 대대적인 H형 그 철강을 좀 감산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뭐 큰 폭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 하면은 뭐 만산강철, 뭐 레무강철 등 뭐 8개사에서 3월 그 생산량을 평소 수준의 뭐 17% 정도를 좀 감산한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좀 철강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은 1분기보다는 2분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 그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IT나 뭐 자동차 업종을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1분기 실적에서 바닥 얘기 나오면 그때 사도 철강주 같은 경우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투신권이 소폭 순매도로 돌아서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얘기를 좀 뜨문뜨문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2,450선에서 조금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섰다가를 거듭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집중하면서 샀던 섹터에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공통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 철강 쪽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겠죠. 외국인 기관 일단은 뭐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매매를 하는 것 같고 일단 그 중에서 지수가 상승 쪽으로 흘러갈 때 그러면 어떤 업종을 담궈야 되냐?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뭐 낙폭과대주 위주로 IT를 제외하고는 일단 뭐 낙폭과대주 위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그 중에서 뭐 철강주가 낙폭이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 철강주 쪽으로 좀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순환매는 여전히 계속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는 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전업종 골고루 좀 분산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IT, 뭐 자동차, 뭐 조선 쪽에서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뭐 가는 종목은 더 크게 가고 계속 가고 그동안 뭐 쩔쩔맸던 종목은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좀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계속 가지만은 또 개인들이 좀 매매하는 종목은 솔직히 예.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안 드리는데 네. 일단은 저도 이런 흐름은 또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IT, 뭐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은 또 어제 뭐 좀 은행주들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뭐 기관 쪽은 여전히 뭐 순환매 쪽으로 계속 좀 매매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뭐 그 프로그램 쪽에서 그런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쪽의 PR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수 오늘 뭐 2050포인트 위에서 끝나지면 뭐 상당히 뭐 좋겠지만은 굳이 뭐 2050포인트 뭐 전고점이 2047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일단 뭐 2050포인트가 지지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2100포인트까지 3월 중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선봉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2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지수 선에서 뭐 이익 실현이니 아니면 현금화 전략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뭐 낙폭과대 유지로 뭐 저점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잘 갔던 종목이 눌림을 줄 때 그런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2100포인트 선에서는 저는 약간 이제 현금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그 정도 지수대에서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21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50대에서 뭐 현금화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낙폭과대주를 사든지 아니면 정말 날아가는 신고가 종목 같은 것들 눌림목에 매수하든지 아무튼 조금 사는 쪽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주식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투자자하고 아예 안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서 어떤 투자자가 더 좋냐 나쁘냐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네. 일단 뭐 저는 뭐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간에 저는 주식을 갖는 쪽이 일단은 저는 왜 그래요? 많이 빠질 때는 아예 없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허접한 종목이 아닌 이상 뭐 대형주 뭐 우량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래도 시간상으로 뭐 기회비용은 있을지언정 또 물려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보다는 일단 주식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갖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투자자가 마음이 더 편하고 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민종원 차장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 신고가 내는 종목이거나 혹은 낙폭과대 종목 둘 중에 한 부류일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은요? 네, 오늘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스모캡 중에 좀 하나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코오롱 플라스틱은 일단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은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최근에 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뭐 생각하는 부분이 연비거든요. 최근 뭐 또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리드니 아니면 전기차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단기간에 변하기는 힘들거든요. 따라서 일단 최대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뭐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좀 급선무인데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은 최근에 뭐 고유가 시대에 뭐 대안주로도 좀 뭐 손꼽을 수 있는 뭐 탑픽 종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일단 폴리옥시 메틸이라는 POM하고 최근에 컴파운드라는 걸 만드는 그 재료를 만드는 그 증설을 일단 지난 4분기에 완료를 했거든요. 뭐 2010년 4월에 증설을 시작을 해서 작년 가을에 일단 완공이 됐고 지금 이제 생산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실적 개선이 일단 1분기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제가 기업 탐방을 가서 좀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1분기보다는 충분히 2분기하고 3분기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저 또한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일단 기존에 계속 고성장을 유지했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도 매년 한 20에서 25% 그런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이익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코오롱 플라스틱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최근에 우상향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 OBB, 뭐 MACD 등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뭐 1차는 제가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 언저리 가면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짧게 일단 1만 원 보시고요. 일단 뭐 기간은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종가를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뭐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 얘기하셨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잡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존 민종화 차장님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자, 종목이 꽤 많았네요. 한 6종목, 완리와 자원 10%씩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두 종목은 지난주에 언급하셨었고,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솔, K맥, KM이 또한 더 함께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두 판에 나뉘어 확인하겠는데요. 세미텍이 2차 상승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 마이크로 컨텍솔이 높이고 또 높인 목표가까지 도달해서 오늘 한 35% 가까이 수익 보고 이익 실현하시겠다는 사인을 드디어 내셨습니다. K맥, KM, 완리도 조용한데요. 나머지 지난번에 얘기하신 한 종목 자원은 와, 일주일 만에 10.8% 축하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네. 방법이 뭔가요? 일단 뭐 자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 네. 추천주였었는데 일단 자원은 제가 한 2개월 전에 뭐 탐방을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일단 그때는 제가 적극적인 뭐 매수라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제가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강하게 양봉을 좀 쭉 뽑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뭐 2차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자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뭐 투자자분들한테 일단 작년 매출이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 이렇게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은 작년 뭐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8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수준이 뭐 80억대라면 뭐 굳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논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네. 좀 놀라운 거는 이번 2012년도에 회사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 매출액이 4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600억 정도에서 올해 4천억 정도면은 상당히 2배가 넘는 성장을 그렇죠. 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 또한 200억 정도 제 예상으로는 2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금 주가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뭐 저평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예상포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6배가 되지 않지만은 뭐 올해 예상포로 따지면은 저는 한 3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뭐 발목을 잡았던 BW 물량은 충분히 시장에서 충분히 23만 주 충분히 소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다음 주 20일부터 또 50억 가까이 BW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하지만은 뭐 투자자분들이 염려하실 부분이 없는 게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파악해본 결과 이 BW 물량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충분히 최근에 그 BW 물량이 도이치뱅크가 사채권자거든요. 따라서 이 도이치뱅크도 이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크게 보고 있고 앞으로 파트너십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자원하고 이렇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로 계속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한 뭐 재작년에 그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이런 자원과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 중국 업체가.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 자원하고도 지금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자원의 뭐 CFO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모건 스탠리 직접 들어가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폭은 상당히 더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은 충분히 계속 들고 가시고 뭐 추가 매수 저는 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원 목표가를 7,000원까지 보고 계신 민종화 차장님 AS였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민종화 차장님은요 35% 가까이 수익 보고 마이크로 컨텍솔을 이익 실현한 결과입니다. 오늘 코롱 플라스틱이 10%로 새롭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현금은 15%가 되네요. 종목 숫자는 같습니다. 자, 세미텍도 일단은 2차 랠리 기다리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K맥, KM도 아직은 좀 부진합니다만은 KM 같은 경우에 황사 테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리도 다음 주에는 수익 나기를 기대하겠고, 자, 자원은 7,000원까지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주 BW도 달 수화를 할 거고 올해 실적 2배 이상 뛸 것이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코롱 플라스틱이 오늘 기관 관심 갖고 있는 스몰캡 종목인데요. 종가에 매수해서 10,000원까지 일단 1차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동시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50까지는 아니어도 40은 될 것 같은데요. 전 잠시 종가 들고 오겠습니다. 강연의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